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자연치유TV의 조병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발률 높은 위암, 현명한 치료 전략은 입니다. 이 위암이 재발률이 꽤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술 후 5명 중 1명꼴로 재발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백병원 위암센터 교수님께서 내놓은 건데, 서울백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1299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20.5%가 암이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암이 재발한 시기를 보면요, 2년 이내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2년에서 5년 사이가 22%, 5년 이후가 8%. 그런데 이게 이제 5년 이후에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나이가 젊을수록 종양 크기가 클수록 높아진다는 상관성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이 부위는 2년 이하의 재발한 환자는 복막 전이가 제일 많습니다. 40.6%. 그리고 5년 이후에 암이 재발한 경우는 위 주위의 췌장이나 대동맥 등 국소 전이가 43.4%로 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만이 답인가? 라는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기 발견, 조기 수술이 완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수술이 또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또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에 대해서 치료 전략을 마련할 때 기준을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쪽은 초기암, 그리고 젊은 분, 젊은 사람들이 또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기력이 좋은 분, 체력이 좋은 분은 또 수술 이후에도 재발률을 줄일 수 있고 또 후유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에 전념하기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서 관리를 하시라. 물론 관리를 잘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술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방 봤듯이 5명 중에 1명이 재발하니까 꼭 재발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을 안 하는 쪽으로 권고하는 분은 진행성 암. 사실 이 5명 중에 1명이 재발한다지만 진행성 암은 2명 중에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발률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꼭 답인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분들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게 노령일수록 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 떨어져 있고 수술 이후에 후유증도 심하고요. 또 재발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나쁜 분, 자연치유에 전념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부터 자연치유로 관리를 잘해서 암의 정식을 억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만이 꼭 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또 수술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초기암은 수술로 끝나지만 진행성 암은 이걸로 끝나지 않죠. 수술 이후에 잔존암이 남아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가 있으면 표적 치료를 쓰고 항암 치료를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사실은 위암은 표적 치료제가 사실 쓸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헐트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 허셉틴 표적 치료제를 또 쓰기도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또 미미합니다. 이게 2019년에 중앙일보 보도 자료입니다. 위암 환자들 대상으로 유전자 맞춤형 치료를 했는데, 표적 치료제 이야기죠. 생존 기간은 석 달 늘렸다라는 보고입니다. 이게 서울삼성병원 보고이고요. 표적 항암제 8가지 중에
골라서 투여해 보니까 말기위암 환자가 쓴 사람들이 쓰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이 석 달 늘렸다. 과연 석 달 생존을 더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좋은 치료법인가? 이건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학의 표준 치료는 수술과 또 항암 치료 이렇게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저의 임상 경험에 따른 기준입니다. 자연 치유만 하는 경우입니다. 2, 3cm 정도의 작은 위암은 수술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법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단시간에 또 치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자연 치유법으로 잘 관리했을 때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종양의 미세 환경을 만드는 게 자연치유법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증식을 억제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1년, 2년 정도는 잡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급한 분들은 자연치유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수술과 자연치유법을 병행하는 경우입니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급한 불을 끄고 자연치유법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수술을 먼저 하고 재발 전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통 병원에서 하는 항암 화학요법 대신에 자연치유법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저의 임상 경험은 항암 치료보다 재발 전이를 억제하는데 더 뛰어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따라 했을 때의 경우이고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게 자연치유가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관리해야 또 이런 좋은 결과,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 4기 암은 3기나 4기나 그닥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암도 3기 A 정도까지는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암 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데, 대부분 재발 전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답이 아니라고 앞에 말씀드렸고요. 제가 항암 치료를 그래도 몇 차례 해도 된다는 분은 표적 치료제가 맞는 게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헐투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허셉틴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3번에서 6번 정도는 급한 불 끄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덕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항암요법 대신에 자연치유법으로 천연 항암제인 파이토케미칼로 암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항암제를 사용하더라도 4기암 같은 경우는 또 부작용을 감수해야 되고 생명을 몇 달 정도 연장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연치유법으로 관리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반지세포암의 경우입니다. 이 반지세포암은 남주기세포암입니다. 항암제에 저항성을 가집니다. 항암제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암주기세포를 억제하는 천연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현대학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파이토케미칼, RH2, 알로에, BRM270 이런 표적 치료를 우리가 암주기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 파이토케미칼을 사용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세포암도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용없는 항암 치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암치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연치유법은 기본적으로 암의 성장을 막는 몸의 미세환경, 종양의 미세환경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즉, 암 부위에 세포의 산소 영양소 공급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영양소 공급을 또 듬뿍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독입니다. 노폐물 독소를 제거하고요.
혈관 청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운동이고요. 다음에 산소 공급입니다. 자연생활과 유산소 운동, 단전호흡,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영양소 공급입니다.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칼, 아미노산.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조절 관리해야 됩니다. 명상과 이완요법, 호흡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면역을 높여서 체질에 맞는 면역 증강식품을 복용해서 정시간암 암세포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자연치유법 5가지, 제가 산소 영양소를 한 가지로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암에도 저희가 맞춤형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파이토케미칼이죠. 이제 특히 반지세포암, 이게 이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보면 poorly differentiated, 저분화되었다는 얘기고요. Signet ring cell carcinoma, 이게 우리말로 반지세포암입니다. 이게 가장 악성 위암입니다. 주로 헬리코박터가 원인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 이상의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장에 사는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게 있다고 다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리지 않죠. 문제는 이제 그 암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공이 되고 암 체질로 되면 이 헬리코박터가 또 작동을 해서 암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게 그 경로를 보면 윈트 베타 카테닌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지세포 암줄기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이 윈트 베타 카테닌 경로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 차단하는 물질이 바로 임산의 사포닌, 프로폴리스의 갈란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홍삼이나 홍삼을 발효한 걸 처방을 하고요. 특히 홍삼을 발효한 저는 이제 이걸 시커멓게 되니까 흑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사포닌, 또 진세노사이드, RH2,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이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고요. 프로폴리스의 갈란긴이 라스 경로를 차단한다 그랬죠. 또 이게 윈트 베타 카테닌을 또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이 염증으로도 이제 암으로 또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염도 특히 위축성 위염이나 이런 경우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관리 안 하면 또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CDX1이라는 경로로 이게 바로 암주기 세포 유전자 스위치입니다. 이게 이제 핵으로 들어가면 윈트 베타 카토닌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핵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핵으로 들어가서 이제 암줄기 세포 유전자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CDX1 SALL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주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배아줄기 세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주 이하로 역분화된 겁니다. 정상 체세포가, 위에 있는 정상 체세포가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12주 단계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때 켜져 있던 유전자 스위치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 꺼지고 우리가 장기가 생기거든요. 장기가 생기기 이전 단계의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암주기 세포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CDX1 SALL4 이걸 또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처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한방에서는 권백이라고 하고요. 이게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온 데 17년 되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산에 가보면 이 부처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암 환자분들에게 이게 당신 치료제다라고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증 경로가, 대표적인 염증 경로가 NF-kappaB입니다. 이 경로가 활성화되면 PD-라이간드1이 발현됩니다. 이게 발현이 되면 T세포를 억제시킵니다. T세포를 억제해버리니까 이게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PD-라이간드1을 억제하는 이니비터가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이제 면역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도 이제 위암에 꽤 쓰기도 하는데 뭐 이 PD-라이간드1 유전자가 발현되어 있는 사람에게 쓰는 거죠. 근데 이게 검사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발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거 쓰더라도 20%는 효과가 있는데 20%는 오히려 더 증식시킨다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옵디보도 그닥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또 이게 면역 체크 포인트라고 했어요. 여러 개 만듭니다. 암세포는 되게 똑똑합니다. 이걸 또 이 면역 세포를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개 또 이 세포 표면에 단백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키트루다, 옵디보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 NF-kappaB를 억제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쓰는 커큐민, 따뚜룹, BRM270 이런 물질입니다. 제가 쓰는 C나 제가 최근에는 이 따뚜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항염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P53을 활성화시킵니다. 이게 P53은 암 억제 유전자거든요. 이게 이제 변이가 되어 있으면 암을 또 증식시키는 과정으로 갑니다. 이걸 활성화시키는 물질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 식물이죠. 그리고 레스베라톨이 풍부한 알로에, 커큐민이 풍부한 강황, 셀레늄이 풍부한 효모 이런 것들을 매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식물에 풍부한데 이게 약이 되게 먹으려면 농축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녹즙이나 스프 형태로 아니면 뭐 달여서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암도 충분히 우리가 맞춤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항암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파이토케미칼이 있습니다. 물론 파이토케미칼은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우리가 제대로 섭취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암의 치유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67세 남자분이신데 진행성 위암으로 오신 분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위암이 사이즈가 2/3cm, 이 위에 위쪽에 있어서 전절제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뭐 암이 있다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위를 다 잘라내라고 하니까 이분이 수술하지 않고 저희 닥터조 자연치유에 오셨습니다. 이분의 그 암의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 대표적인 암의 원인인데 이게 영양 장애를 일으켜서 엽산, 콜린 이런 게 부족하면 쭉쭉쭉쭉 이렇게 암줄기 세포를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뭐 식사 제대로 규칙적으로 안 하시고 뭐 술을 마시고 하면서 당연히 위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이 악화되면 또 관리 안 하면 암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 위염으로 암으로 발전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암 캠프에 오신 게 2016년 5월이었고요. 암 캠프가 그때 15박 16일 과정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집에서 관리를 하셨고요. 제가 처방한 몇 가지 드시면서 또 식이관리, 운동하면서 또 집에서 관리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이게 속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가스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거의 뭐 저희들 캠프 하시고 나서 더부룩함도 없어지고 가스도 완화되고
식사도 잘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이게 성격이 좀 급하셨습니다. 2달 만에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수술하지 않고 자연치유하니까 아무래도 또 불안하셨겠죠. 처음에 이분의 내시경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2 곱하기 3cm인데 여기는 2 곱하기 2cm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궤양성 병변이 2 곱하기 3cm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된 내시경 검사 결과이고요. 2달 뒤에 검사한 내시경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1.2 곱하기 1.1로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만성 위염 소견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스티셜 메타플라지아, 이걸 이제 장상피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위에 이게 그 조직하고 장의 조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 조직이 장 조직처럼 바뀐 거예요. 그게 장상피입니다. 장상피가 대표적인 위암의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사이즈가 2달 만에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후에 자신감을 얻고 계속 수술하지 않고 관리하셨고 6개월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해서 저한테 6개월마다 그 결과를 들고 오셨습니다. 한 서너 분 다녀가셨는데 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스테이블하다, 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는 뭐 내시경 할 때마다 왜 수술 안 하느냐, 당신 좀 뭐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은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계속 유지 관리를 하셨고요. 대신에 이분이 조금 부족한 측면은 이후에 사실 반 정도 줄였으면 1년 정도면 없앨 수 있는데 한 뭐 60점, 70점 정도밖에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0점 정도 해야 암을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암이 2달 만에도 줄어든 결과, 제가 앞에 이제 직장암 환자분 1년 만에 암이 완전히 없어진 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암도 이런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 자연치유에 도전하시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되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요, 39세 남자분입니다. 진행성 위암으로 앞에 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올 2월 달에 진단을 받았고요. 이분은 7 곱하기 8cm입니다. 벽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림프절 5개가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가 fully differentiated, 미분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줄기세포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3기 말 정도로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에 통증도 있고 뭐 양옆구리 흉골 쪽에 통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3월 달에 진단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거부하고 저희 닥터조 자연치유 캠프에 참여를 했고 지금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넉 달째 입원 치료 중인 거죠. 식이 관리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 처방을 했습니다. 프로폴리스, 윈터 베타카테닌 경로를 차단한다고 했죠. 갈랑기인이 풍부해서 이걸 억제합니다. 알로에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을 높입니다. 대표적인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물질이고요. 나트륨 대표적인 항염 또 항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한자 말로는 천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걸 쓸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이제 한약에서 식품으로, 한시적 식품입니다만 식품으로 바뀌어서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또 복합 파이토케미칼을 복용 중이고요. 지금은 아무런 증상 없이
아주 편안하게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6월 말에 스마트한 검사 예정이고요. 저희가 6개월 뒤에 내시경 검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내시경 검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100%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월달, 9월달 검사 결과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외에도 4분이 더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진행성 위암으로 오신 분들 다 뭐 이렇게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도전 이렇게 하는 분은 저희가 하는 자연치유법을 잘 배워서 잘 따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치유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 방법을 잘 배워서 잘 따라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병식 TV를 통해 건강을 되찾아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